안녕하세요. 김재성 전문가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황부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가 지금 증시가 약 보합권에서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도 큰 하락 없이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해외 주요 지수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면 이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언제 다시 이 시장의 상황이 꺾여서 내려갈지 모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 시장에 리스크가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도 이 휴전이 합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난망에 빠져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핵무기 사용까지 간다면 이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시장에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보수적인 포지션을 잡으면서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할 때일수록 특정 섹터로 이 수급들이 다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이 가치 투자 종목들은 아무래도 비교적으로 이제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섹터, 수급이 좋은 섹터에서 우리가 단타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하이스틸 단타 종목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제가 하이스틸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차트 보시면 장 시작 전 동시효과 13% 아주 강한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제가 아침 8시 50분에 정확하게 문자 보내드렸고, 장중 현재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도 이렇게 수익을 좀 내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단타라고 하면 아무래도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9시 15분 이내에 3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만을 선별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아침 8시 50분에 이렇게 종목명과 시초가에 매수해서 3에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된다라고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은 문자 받으셔서 제가 보내드린 종목을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딱 되면은 시장이 열리면서 체결이 되거든요. 제가 선별해서 추천드린 종목은 체결이 된 순간부터 15분 이내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15분이면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5분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최소 3에서 5%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바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아침에 딱 15분만 투자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즘같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요. 단타 종목 받으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5738-8682번으로 이렇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하이스트를 보내드렸고, 지난주에 범양건영, 에브리봇, 그리고 오토엔, 어제는 팜스토리까지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 수 있는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단타 종목 받으셔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5738-8682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따로 광고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과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제 스스로도 삶의 이유와 기쁨을 여기서 찾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에디슨입이 보시면 지금 주가의 흐름은 오늘 좀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16%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5.69%로 다시 주가가 좀 밀려있는 상태고요. 자, 에디슨이비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거의 몇 퍼센트? 마이너스 24% 정도의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멘탈이 깨지기가 쉬운데,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전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에디슨이비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이끌 때마다 어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던 패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제 주가 희석에 대해서 이제 주가 빠지면서 무상증자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온 거긴 하지만,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 다시 이때 이제 급하게 주가를 빼고 나서 이때도 거의 몇 퍼센트 뺐죠? 고점에서부터 30% 정도 이제 하락을 시키면서까지 주가를 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급격하게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에디슨 EV가 전형적으로 주가를 띄어 올리기 전에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에디슨 EV가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최근에 이 관리 종목 위기에 이제 빠졌다 이런 소식 전해졌는데, 이 관리 종목 위기라는 건 뭐냐면 이 상폐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폐, 상장 폐지에 대한 이제 심사, 그 기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4년 동안 이제 에디슨 EV가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흑자 전환했지만 이 흑자 전환한 거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감사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 못한 거를 두고 이 상장 폐지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EV가 이제 흑자 전환한 거는 확실해요. 일단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한 그 기록, 그 보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최악의 경우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폐지 단계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악재들이, 불안감들이 조성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이슈들을 세력들이 인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이 관계인 집회가 있었는데 이 관계인 집회가 연기됐다. 자, 이 관계인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일 날 원래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모여서 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 회생 계획안 내용에는 이 채권단에서 요구했던 3월 1일 날 이 채권단에서 이 회생 계획안을 반대를 했죠. 반대 의사에서 이 변제율, 현금 변제율을 50% 이상까지 올려달라. 그래야지만 이 회생 계획안에 동의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4월 1일 날 이 관계인 집회에서 이 현금 변제율에 대한 조정과 이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거를 에디슨 모터스에서 5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쌍용차 인수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세력들이 이런 기사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이 두 가지 상장 폐지와 이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 연기 신청, 이 두 가지를 악재로 지금 반영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두 가지 다 우리가 이게 정말 악재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상장 폐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인 집회 연기가 있겠죠. 자, 이 첫 번째 상장 폐지는 지금 일단은 흑자 전환을 했어요. 에디슨 EV가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 그리고 4분기 흑자 전환되면서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4년 연속 이제 적자였지만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심사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감사 보고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 제출만 한다면 상장 폐지는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첫 번째 악재는 악재라고 볼 수 없고요. 일단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만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상장 폐지 단계까지,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인 집회 연기는 단기적으로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로 반영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에 계속 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로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4월 1일부터 한 달을 미뤘다는 거는 이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에디슨 EV가 좀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채권단에서 현금 변제율을 50% 이상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을, 이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한 현금을 확보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 플러스 회생자금, 인수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다시 한번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쌍용차 인수를 이 채권단에서 현금 비중을 50% 이상 맞춰달라, 안 그러면 우리 너희 회생 계약안에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이제 밝혔을 때 에디슨 모터스가 강영권 회장이 쌍용차 인수를 포기할 거면 시간을 벌지 않고 그냥 포기를 했을 거예요. 쌍용차 인수를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을 벌었다는 거는 결국에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한 달 정도 더 해나가겠다. 그래서 다음번 5월 1일 날 이제 관계인 집회를 했을 때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채권단의 동의를 한 번에 받아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두 번째 내용, 관계인 집회가 연기된 것도 결국에는 악재로 볼 수는 없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악재로 반영이 됐지만 쌍용차 인수를 위한 준비 과정의 시간이 좀 늘어난 걸 뿐이지, 일정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단기 악재로 이제 비춰지고 있지만 결국에 이 주가는 회복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주가의 흐름이 일단은 5월 1일까지 관계인 집회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까지는 올려줄 거라 보고 있고, 올려준 이후에 뭐 다시 눌려주는 형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5월 1일 직전에. 그래서 5월 1일 직전으로 해서
다시 이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에 다시 눌려줬을 때 바닥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불확실성에서 많이 흔들리고 손절하고 매도하는데, 이런 에디슨이비 같은 종목은 불확실성에 베팅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 리스크가 있는 거는 맞아요. 리스크 있는 건 맞지만 지금까지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끌고 왔던 그런 움직임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흔들릴 법한 그런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의 세력들이 이슈를 가지고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5월 1일 이 직전과 직후로 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어떻게 주가를 드리블하고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5월 1일 직전으로 해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빠진 거는 결국에 이 박스권, 기존의 이 박스권 자리였던 448일선 위로 다시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받고 5월 1일 직전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대응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려고 해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자 에디슨이비 주주소통 카톡방을 열었는데요. 옆에 있는 이 카톡방에서는 제가 에디슨이비의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에디슨이비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저한테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슨이비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제가 발빠르게 또 이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쌍용차 인수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응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에디슨이비 주주소통 카톡방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실시간 매매 대응 받으시고 궁금하신 내용, 질문 답변 받으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5738-8682번으로 에디슨이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에디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